예,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 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사진 두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살 딸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 남성의 성기 사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죠. 택시 탑승 시비 끝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를 했고요. 또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청원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서 민감용 경찰청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민감용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이철성 청장님께서 불법 촬영 청원 관련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은 중요 행사가 있으셔서 이번 청원 답변은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경찰청 관련 혹은 경찰 관련 청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경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청원 답변 말미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철성 청장님에게 이렇게 여쭈고 답변했던 불법 촬영 관련해서 진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청원은요,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7살 딸로 추정되는 여아의 나체 사진에 성인 남성의 성기가 함께 찍힌 그런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건에 대해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네. 우선 수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 유포된 아동 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이게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해당 사진 자체가 사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올린 게시자는 잡힌 건지, 그리고 당시에 저희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게시물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라든지 거기에 달린 댓글들,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듯한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게시물을 최초 올린 사이트는 미국의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음란 사이트입니다.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 등에 대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영자의 중국 IP 주소를 회신받아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해당 게시물을 관련 국내 언론 기사에 그 게시물에 대해서 음란 댓글을 다는 3명을 근거하여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제작한 음란물이었고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란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댓글조차도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종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사건 자체도 워낙에 충격적이었지만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은 대응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청원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2주 정도 진척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청원에 나섰고 4월 15일경에 청원에 나섰고 언론 보도도 그 무렵에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실 그때부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 무렵에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들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가 들어온 것은 4월 1일이고 4월 2일 부산진 경찰서에 배당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상세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4월 3일 신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당자는 아동 성폭행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음란물 사건이라고 예단을 하여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가 4월 12일에서야 다시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단순한 아동 음란물 사건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이런 늦장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 사과드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청원자가 답변을 신고하고 수사가 늦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언론에도 보호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청원도 하고 이런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이 불법 촬영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선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건도 성폭력 사건일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사건 접수 단계부터 사이버 수사와 성폭력 수사팀이 공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 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사건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사이버 성폭력 신고 사건도 성폭력 사건임을 잊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 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에 이런 관련해서 접수되는 사건 사고가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차장님이 지금 사건 접수부터 대응까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또 기대를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인데요. 택시 탑승 시비가 잔인한 집단 폭력으로 이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역시 현장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라든지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다 이런 질타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풀밭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 결국 그래서 이렇게 청원에 이어지고 답변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 폭행 장면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쌍방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응 지침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 및 상호 제지, 추가 경력 지원 요청 등 조치를 하였고, 피해 관계가 확인된 후에는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 등을 이용하여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대처에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당시 이게 문제가 된 게 CCTV 화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네. 보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경찰관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해서 현장 대응 방법에서부터 역량까지 훨씬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하였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폭력 현장에는 지역경찰, 112, 형사 등 기능 간 총력 출동 체제를 갖춰 위해 우려자 즉시 제압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 종합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함께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담 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자충격기, 3단봉, 총기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과 손실보상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 영향평가, 인권 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댓글에 아니다,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댓글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도 조사를 경찰에서 다시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이제 상황의 혼란, 현장 상황에서 일단 1차 폭력 사건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가 구별되지 않는 10여 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 과정이 화면상에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일단은 상황 파악이 굉장히 사실 확인하고 이제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그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이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인권에 대해서도 같이 보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다가 용의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 등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쨌든 국민을 지키는 경찰을 위해서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 가지 네. 균형 있게 해주시고 다시 사건 얘기를 조금만 돌아가면 이 청원에서도 얘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수사가 미온적이다. 왜 일방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냐? 뭐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총 11명입니다. 사회 선후배로 이루어진 가해자 측이죠. 8명과 사진 속 많이 다치신 피해 남성을 포함한 친구들 3명이 서로 관련돼 있습니다. 세간의 의혹대로 8명은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이들 조폭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피해를 당한 3명에 대해서는 조사해보니 방어적 행동 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보면요,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돌로 내려친다든지 아니면 뭐 나뭇가지로 눈을 찌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처를 입힌 상해죄가 맞느냐, 혹은 이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니까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 중상해 이렇게 혐의를 적용했더라고요.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세심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리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 중상해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신중하게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조사하고 수사하신 끝에 결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직 현재 진행형 아직 재판 중인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적으로 학대하는 아동을 구제해달라, 학대받는 아동을 구제해달라는 청원과 광주의 택시 탑승 시비 집단 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네. 향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예.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국민 기대 수준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경찰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사건도 편견과 관행을 벗겨내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습니다.